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경매 물건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에 위치한 1층 상가의 다가구 주택으로 된 복합 건물입니다. 사실 이 물건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참 좋아할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말고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먼저 분석을 하기 이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경매 유튜브를 운영하는 가장 깊은 이유는 금전적인 이유입니다. 수많은 유튜브 채널이 있지만 그냥 재미로 보거나 뉴스로 듣고 지나가는 일반적인 채널이 아닙니다. 여기 많은 시청자님들 역시 저희와 마찬가지로 혹시 돈이 될 만한 물건이 있을까 하는 기대와 경매가 어려운데 여긴 잘 풀어주네 하는 마음으로 저희 채널에서 시청을 하십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돈을 벌기 위한 마음이실 겁니다.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희도 이 영상을 만드는데 온갖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리스크가 있으면 그 리스크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댓글에 욕설을 달고 비방하고 심지어 자신도 경매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조차 함부로 비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는 오직 돈을 벌기 위해 여러분들께 좋은 물건을 찾아 거의 완전에 가깝게 분석을 해서 올립니다. 돈 되는 물건 하나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리 분석과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모두 철저하게 공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합니다. 여러분들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둑 10급 수준의 사람 10명이 한 팀으로 하고 프로 1단 수준의 한 명이 바둑을 두면 누가 이걸 것 같습니까? 10대 1이니까 10급 10명이 이긴다고요?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경매도 모르면서 더군다나 운영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얄팍한 판단으로 함부로 욕설과 비방을 한다면 열심히 하는 저희들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이런 분들에게는 법적 조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보지 않으시면 됩니다. 부디 좋은 말만 남기시고 궁금한 것 있으시면 문의하시고 저희들이 빠진 부분 있으면 알려주시고 하면서 서로 돈 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물건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11억이 넘는 물건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입찰가는 단 3억 8천만 원대까지 떨어졌지만 대항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려 6차례 유찰 감정가 대비 34% 수준까지 내려간 상황. 여기까지만 보면 이야 진짜 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숨어 있습니다. 특히 이 물건은 세입자가 7명이나 존재하는 구조이며 조사상 점유 현황이 불분명한 임차인도 일부 존재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모든 임차인이 대항력 없음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낙찰자 입장에서 법적인 인수 리스크는 제로에 가깝다고 보셔도 됩니다. 결국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이 임차인들을 얼마나 수월하게 명도할 수 있느냐? 명도에 성공하기만 하면 월세 800만 원에 달하는 고정수익 약 4억 투자로 연 20% 이상 수익률도 가능하며 시세 차익도 함께 노려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물건을 단순히 싸기 때문에 매력적인 건지 아니면 실제 수익 구조가 성립되는 실전 투자처인지 하나하나 철저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은 임차인 권리 분석, 배당 관계, 명도 가능성, 실제 투자금, 수익률과 시세 차이까지 실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서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경매를 준비 중이신 분들이나 현금 흐름이 나오는 실전 수익형 부동산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 이번 영상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물건은 현재 대구지방법원 대구서부지원 2024 타경 35,286호, 매각기일은 2025년 7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최저입찰가는 3억 8,616만 원, 6회 유찰된 상태로 진행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 달서구 송현동 중심 상권 바로 앞 다가구 주택 상가 복합 건물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이 물건의 구조와 면적, 그리고 활용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경매 물건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011-53번지, 대지면적 약 61평, 연면적 약 121평 규모의 4층짜리 철근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처음 현장을 보면 겉모습만 봐도 깔끔하게 리모델링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도 이 건물은 2016년에 사용 승인된 준신축 건물로 불법 증축이나 위반 건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층별로 나눠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층은 소매점과 계단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건물 전면에 바로 노출되는 상가 점포 1개가 운영 중입니다. 실제 임차인은 월세 70만 원을 내고 있는 상태로 가시성과 접근성이 뛰어난 점포입니다. 2층과 3층은 각각 다가구 주택 3세대씩 총 6세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면적도 각각 약 33평 규모로 넉넉한 편이며 방 2개에서 3개 정도로 구성된 주거 세대로 예상됩니다. 이 구성은 임대 수요가 높은 원룸보다 한 단계 높은 수요층, 즉 작은 가족 단위의 월세 수요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층은 독립된 1세대 구조입니다. 넓이는 약 28평 정도로 건물주가 직접 거주하거나 또는 월세 단독 세대로 운용하기 좋은 구조입니다. 실제로 임차인 함이 이곳에 전세로 살고 있으며 보증금만 1억 4천만 원에 책정된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이 물건은 1층 점포 1개, 2층과 3층의 주거 6세대, 4층의 단독 1세대까지 총 8개 세대의 임대 구성이 가능한 수익형 복합 건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층별로 잘 분리된 구조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대가 대항력 없음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전세월세 금액이 모두 시세보다 높은 수준에서 계약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 건물은 법적 인수 리스크가 전혀 없고 세입자만 잘 정리되면 바로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음에서는 이 건물이 위치한 대구 송현동 과연 입지적으로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리고 주변 상권과 교통환경은 어떤지 직접 현장 사진과 지도 기반으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물건이 위치한 대구 송현동의 입지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건물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011-53, 정확히는 송현시장과 송현초등학교 사이에 위치한 골목 내 1열 라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외관상 도로에 바로 접해 있는 점포와 뒤로 주거가 연속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혼합형 생활 상권의 중심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 환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건물은 도보 3분 거리 내의 송현시장, 송현초등학교, 백년사, 남부도서관, 그리고 송현공원까지 밀집해 있는 생활 밀착형 구역입니다. 이 지역은 특정 상권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 지역 주민, 인근 학교 학부모, 전통시장 방문객, 인근 사찰 및 복지시설 이용자 등 다양한 층의 유입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교통도 나쁘지 않습니다. 도보 5분 거리에는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대구 지하철 1호선 서부 정류장역, 방고개역 모두 차량으로 57분 거리입니다. 국채보상로, 달구벌대로와 가까워 차량 접근성도 우수하고 남대구 IC도 인접해 있어 외부 진입도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 지역의 주거 임대 수요입니다. 송현동 일대는 신축보다는 준공 10년 이내의 중저가 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월세 기준으로는 1룸은 2,535만 원, 23룸은 40만 원 이상까지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도 1억 이상 계약이 흔한 지역입니다. 이 건물에 실제로 거주 중인 세입자들의 계약 금액을 보더라도 2층, 3층의 전세는 모두 9천만 원, 4층은 무려 1억 4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어 시장 수요와 실제 임대료가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송현동 물건은 단순히 싸고 오래된 골목 건물이 아니라 생활 밀착형 입지, 학교 시장 복지 시설 공원이 모두 모인 핵심 생활권, 차량 도보 접근성 모두 확보, 전세 월세 시세가 확고히 자리 잡은 안정된 주거 수요지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물건의 등기부 권리 관계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진짜 낙찰자 입장에서 인수해야 할 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명도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권리 관계와 낙찰자 입장에서 실제로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이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2016년 5월 12일 DSD 자산관리 주식회사가 설정한 근저당권입니다. 채권 최고액은 2억 2천만 원. 이 권리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는 경매로 인해 자동 소멸됩니다. 그 이후에 등기된 사항을 보면 추가 근저당,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 국세청의 압류, 법인의 가압류 등 총 7건 이상의 후순위 권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된 것들이므로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임차인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7명의 임차인이 존재하는 구조인데요. 이들 중 누구도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선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입일, 확정일 모두 말소기준 권리 이후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권 없음, 배당 요구 완료, 즉 법적으로 인수되는 임차인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장 리스크, 즉 명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1층, 4층 세입자 중 다수는 조사 불응, 즉 출입이 어려웠거나 문이 닫혀 있었던 상태로 조사되었습니다. 1층 점포에는 강 씨가 임차하여 운영 중입니다. 보증금은 1천만 원, 월세는 7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전입일은 2023년 8월 30일, 확정일자는 2024년 2월 5일입니다. 하지만 이 두 날짜 모두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은 시점으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낙찰자는 이 점포를 법적으로 인수할 필요가 없으며 명도 역시 큰 충돌 없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202호 2층 202호에는 김 씨가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보증금은 9천만 원, 월세는 없는 순수 전세 계약입니다. 전입일은 2020년 10월 15일, 확정일자는 2020년 9월 22일로 확인됩니다. 두 날짜 모두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게 설정되어 있어 이 임차인 또한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입니다. 단 조사 당시 문이 닫혀 있어 점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거주 중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명도 시에는 직접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 301호 3층 301호에도 동명이인의 김 씨가 임차 중입니다. 보증금은 9천만 원, 월세는 10만 원으로 소액 월세가 포함된 전세 형태입니다. 전입일은 2021년 10월 25일, 확정일자는 2021년 9월 30일입니다. 이 역시 말소기준 권리 이후 설정된 계약으로 대항력 없음으로 판단되며 조사 당시 점유 확인이 되지 않아 실제 거주 여부나 명도 필요성은 현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 302호 3층 302호에는 박 씨가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보증금은 9천만 원, 월세는 없는 순수 전세 계약이며 전입일은 2018년 6월 21일, 확정일자는 2018년 5월 2일입니다. 두 날짜 모두 말소기준 권리 이후이며 대항력 없음으로 조사되었고 이 역시 점유 상태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현장 확인이 필요한 임차인입니다. 신 303호 4층 일부인 303호에는 신 씨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전입일, 확정일, 보증금 등 모든 계약 정보가 비공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 세입자는 점유 여부 및 계약 자체가 불분명한 상태로 현장 점검 및 임대차 관계 확인이 필수인 케이스입니다. 조 501호 501호에는 조 씨의 전입 기록만 확인됩니다. 확정일자, 보증금, 월세 등은 모두 미기재 상태이며 실제 점유 여부도 조사 불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항력은 없는 임차인으로 분류되며 실점유 여부에 따라 명도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함 501호 같은 501호에는 함 씨가 전세로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증금은 1억 4천만 원, 전입일은 2019년 3월 13일, 확정일자는 2019년 2월 20일입니다. 두 날짜 모두 말소기준 권리 이후로 대항력은 없는 임차인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고액이며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도 시 조율이나 협의가 필요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종합정리 결론적으로 이 물건은 7명 전원 모두 대항력 없음으로 분류되어 법적으로 인수해야 할 보증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점유 여부가 불분명한 세입자가 5명에 달하고 고액 보증금 미배당 상태에서의 감정적 대응도 예상되므로 명도에는 일정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명도 리스크만 감당할 수 있다면 이 물건은 고액 보증금을 흡수한 구조적 수익, 세입자 정리 후 안정적인 월세 수익, 장기적으로는 시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기회형 경매 물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물건을 실제로 낙찰받았을 때이처럼 임차인 전원이 대항력은 없지만 명도 소송 없이 원만하게 퇴거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고액 보증금 세입자들의 경우 배당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이사 비용이나 명도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물건은 등기상 법적 권리 관계는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으나 명도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실질 리스크는 분명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고 실무적인 명도 정리에 자신 있는 투자자에게 가장 알맞은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물건을 실제로 낙찰받았을 때 얼마나 자금이 들어가고 대출은 얼마나 가능하며 실제 월세 수익과 연수익률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철저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물건을 실제로 낙찰받았다고 가정하고 과연 얼마의 자금이 들어가고 세입자 보증금을 회수한 뒤에는 어떤 수익 구조가 가능한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낙찰가는 4억 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취등록세 약 4.6%인 1,840만원과 법무사 및 재반 행정비용 300만원 그리고 명도에 필요한 비용으로 세입자 5명 기준 약 1,500만원을 책정하면 총 투자비는 약 4억 3,64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2억 5천만원 정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실제 필요한 자기 자본은 약 1억 8,64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전세 보증금입니다. 현재 등기부와 현황조사를 통해 정확히 확인된 보증금 세대는 총 5곳입니다. 1층 상가에 거주 중인 강 씨는 보증금 1천만원, 2층 202호의 김 씨는 9천만원, 3층 301호의 김 씨 역시 9천만원, 302호의 박 씨도 9천만원 그리고 5층 501호의 함 씨는 1억 4천만원의 고액 보증금으로 거주 중입니다. 이렇게 총 5세대의 보증금을 모두 합산하면 총 4억 2천만원에 달하며 이 보증금은 낙찰자 입장에서 인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내 자본 대신 회수 가능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1억 8,640만원의 자기 자본이 들어가야 하는 구조였지만 4억 2천만원을 보증금으로 회수하게 되면 오히려 약 2억 3,360만원이 손에 남는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보증금으로 회수된 자금을 활용한 후 세입자들이 이탈하거나 퇴거한 자리에 신규 임차인을 받을 경우 전세 대신 월세 형태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층 202호, 3층 301호와 302호 세대는 각 3천만원 보증금에 월세 50만원 5층 501호의 넓은 세대는 3천만원 보증금에 월세 100만원으로 전환하고 1층 상가는 기존 조건 그대로 월세 70만원으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총 월세 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50만원 3세대 150만원 100만원 1세대 100만원 1층 상가 70만원 합산하면 월세 수입은 총 32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출금 2억 5천만원의 월 이자를 연 4%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이자 비용은 약 83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320만원의 월세 수입에서 83만원의 이자를 차감하면 실제 손에 남는 순수익은 약 237만원을 연 기준으로는 약 2,844만원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등기부상 조이라는 세입자가 501호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미 해당 호실에는 함 씨가 거주 중이며 배당 신청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즉 조 씨는 실제로는 2층 미확인 세대에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2층 전체가 3세대로 구성된 점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 확인된 김 202호에 나머지 2세대 중 한 곳은 조 씨, 한 곳은 공 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추가로 추정할 수 있는 보증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 씨의 추정 보증금 9천만원 공실 세대가 과거 전세로 임대되었다고 가정한 9천만원 즉 총 1억 8천만원의 추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아직 확정된 수치는 아니므로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되 추가 회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유보 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물건은 대출을 활용해도 내 자본이 거의 들지 않고 보증금으로 인한 자금 회수가 가능하며 세입자 정리 이후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완성도 높은 수익형 경매 물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산한 것은 보수적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더욱 큰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2층과 3층 세대 중 다수는 실제 점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공실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현장 임장을 통해 실점유 여부와 상태를 확인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물건을 실제로 매각했을 때 과연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매각하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법인 명의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 세금 기준으로 정확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매각가는 감정가 수준인 11억 2,900만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찰가 4억 원, 세금 및 명도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한 총 취득 원가는 약 4억 3,64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물건을 2년 정도 보유하다가 감정가 수준에 매각했다면 양도 차익은 약 6억 8,600만원 수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이 차익의 대해 개인 명의일 경우와 법인 명의일 경우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매각한 경우입니다. 현재 세법상 양도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로 이처럼 6억 원이 넘는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후 과세표준은 약 6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세까지 포함된 실질세율은 약 45% 수준으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약 3억 7천만 원 내외입니다. 결국 이 경우 세금만 약 3억 이상을 내고 나면 손에 남는 순수익은
약 3억 8천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반면 법인 명의로 보유하고 매각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법인세는 수익 규모에 따라 1022%의 누진세율로 계산되며 이 경우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의 법인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법인 명의로 매각했을 경우 실제 손에 남는 순수익은 약 5억 3천만 원 내외로 개인 명의보다 약 1억 5천만 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법인으로 운용할 경우 이 수익을 대표 개인에게 배당 형태로 지급할 경우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보금으로 보관하거나 재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리하자면 단순히 매각 후 수익만을 놓고 보면 법인 명의가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며 특히 여러 건의 경매 투자를 병행하거나 수익을 다시 다음 투자로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법인 명의 운영이 훨씬 더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이번 물건은 단순히 낙찰가 대비 수익률뿐만 아니라 향후 매각 시점의 전략에 따라서도 수익률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투자자분들께 더 큰 주목을 받을 만한 물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이 물건의 구조, 세입자 현황, 명도 가능성, 수익률 그리고 세금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매 물건은 단순히 감정가 대비 저렴하다는 수준을 넘어 철저하게 구조화된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무려 6번이나 유찰되며 낙찰가는 4억 원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정확히 분석해보면 전세 보증금만으로 내 자본을 전부 회수하고도 오히려 수억 원의 자금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월세를 통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뛰어난 투자 효율을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또한 모든 세입자가 대항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인 인수 리스크는 전혀 없으며 명도 역시 협상과 현장 점검을 통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단 현재 2층 일부 세대는 실제 점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현장 임장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신 후 명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물건은 특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 후에도 월순 수익 약 230만 원 이상이 확보되고 장기 보유 후 감정가 수준의 매각 시개인보다는 법인 명의가 1억 5천만 원 이상의 세금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 중기장기 전략 모두가 유효한 물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물건은 단순히 싸게 샀다 해서 그치는 경매가 아니라 수익 구조를 완벽히 설계할 수 있는 구조화된 투자 자산이며 무자본 또는 극소자본으로도 월세 수익 시세 차익 세금 전략까지 모두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전략형 실전 투자처입니다. 여러분 경매는 단순히 싸게 낙찰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정확히 설계하는 것이 진짜 투자입니다. 이 물건은 그 기준에서 보았을 때 상당히 드물게 모든 조건이 정리되어 있는 이상적인 물건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물건이 여러분의 투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